저는 이번 화에서 영수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본인이 준비한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잔뜩 상대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모쏠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영수는 굳이 영숙 차 문을 열어주려고 에스코트하고 싶어 하는 모습, 영숙과 데이트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성경 필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맥주 비슷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며 자랑하고, 화장실 앞까지 마중 나가서 에스코트 해오는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영수와 영숙의 대화에서 영수가 영숙이 말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떠들어대느라 영숙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영숙이 여러 명에게 선택을 받아서 여럿이서 차로 이동할 때도 영수가 조수석에 앉아서 본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완전 배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야가 좀 좁은 걸 알 수 있고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모쏠의 향기가 아주 많이 나는 영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전 화에서 영숙이 영수를 선택해서 1대1 데이트가 성사됐지만 영수가 갑자기 교회 커밍아웃을 해버리면서 종교 문제로 이혼을 했던 영숙의 마음에 굉장히 큰 균열이 만들어진 상태로 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데이트 시작 전에 영수는 영숙을 위해서 숙취 해소제도 챙기고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아이스티도 챙기고 졸음 방지 사탕까지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를 위해서 미리 신경 쓰고 준비하는 거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자상해 보이고.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영숙을 데리러 가서 내리막길 에스코트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영숙이 영수의 등을 짚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건 솔직히 조금 영숙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같이 본인 위주인 사람, 모쏠 같은 사람한테 이 정도의 스킨십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영수도 의미부여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영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남자가 오더라도 의미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온 신경이 등에 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로 어깨에 손을 짚고 내려오는 게 강력한 플러팅인데 영숙이 너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닐까. 아직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영수에 대한 호감을 확실하게 확정 지은 것도 아닌데 영수가 착각하게 만드는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해받기 싫으면 아예 저런 오해받을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내리막길이기도 했고 힐도 신었다 보니까 넘어질까봐 영수를 잡은 것 같긴 해서 뭐 어쩔 수 없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다시 보는데 영숙은 무슨 팔다리 얼굴까지 새빨갛게 다 탔네요. 진짜 제작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땡볕에서 대기시키지 말고 그늘에서 좀 하지.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하여튼 영숙의 의도치 않는 플러팅을 시작으로 데이트가 시작되는데 영수는 영숙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매너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영숙은 굉장히 해맑게 저도 잘 열어요 하면서 차에 탑니다. 아니 영숙 귀여운데요? 그냥 자뻑만 안 하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뭔가 자뻑의 자아와 평소 영숙의 자아 두 개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영수는 영숙을 위해서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다음은 데이트 경로를 미리 검색해두고 영숙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참 영수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본인이 드라이브 코스를 알아봤으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뭔가 보여주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나 잘했지? 이걸 듣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여튼 서로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하다가 노래 얘기가 나오고 뮤지컬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숙도 뮤지컬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영수가 진짜 불러야 되겠어 라면서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는 거 좋은데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첫 데이트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영수와 영숙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영수가 노래 부르면 영숙 입장에서는 그냥 잘 부른다고 칭찬해 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는 너무 본인이 잘하는 걸 뽐내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모범생이고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 건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영숙 입장에서는 이미 영수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데이트 장소에 도착하고 영숙이 화장실을 가는데 영수는 영숙을 기다리다가 굳이 영숙을 마중 나갑니다. 화장실 주변까지 따라가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갔을 때 앞에서 기다려주는 뭐 그런 매너를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첫 데이트인데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는 건 전 진짜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이프도 옆에서 경악했어요. 저길 왜 가? 이러면서.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하면 영숙이 화장실에 혼자 갔기 때문에 내가 마중을 나가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게 매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는 영수를 보고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영숙이 내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속으로 엄청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도 영숙이 성격이 좋은 게 분명 놀랐을 텐데 내색 안 하면서 웃으면서 영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참 성격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놓치고 계셨던 지원금 혜택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가세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주문을 하는데 아니 진짜 주문이 끝나자마자 성경 필사 글씨체를 영숙에게 자랑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본인 자랑, 본인 어필을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나 봐요. 뭐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데 성경을 필사한 게 이성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글씨가 예쁜 게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보통 편지라든지 마음을 고백하는 상황에서 글씨체도 같이 어필되는 거지. 뜬금없이 성경을 필사한 걸 보여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본인 글씨체 자랑하고 싶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 영숙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천주교 신자라고 하긴 하지만 냉담을 오래 했다고 하고 당연히 천주교 교인들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냉담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깊게 공부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숙같이 냉담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할 테고 거기다가 영숙은 종교 문제로 이혼했다고까지 자기소개해서 말했는데 그런 영숙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이 관심 있는 성경 그리고 본인이 자신 있는 본인의 글씨체만 어필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수가 영숙에게 직진을 시작하는데 영수는 데이트가 너무 잘 진행돼서 편하고 영숙이 나이차로 부담되지만 않는다면 영숙에게 직진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영숙은 나이가 걸림돌이었으면 선택을 오늘 하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나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수가 슈퍼데이트권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영숙은 목숨까지 걸 거예요 라면서 씁쓸하게 웃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영숙의 표정에서 억지 웃음이 드러나요. 영숙은 원래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는 스타일인데 영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진에 벌써 정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거기다가 영수는 내일 만약에 남자가 선택하면 무조건 영숙을 선택할 거고 다대일이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아니 영숙의 마음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의 선택이 영숙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수는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영숙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숙도 다른 사람 탐색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돌려서 영수에게 말하는데 뜨끔한 영수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영숙은 바로 그러니깐요 라고 하고 다른 분들도 영수님 궁금해하는 분 많다면서 영수가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긴 할 테지만 선택은 영숙을 할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죠. 그러자 영숙은 당황하고 부담을 느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영수처럼 이렇게까지 본인 위주로 어필하면 그 어떤 여자가 부담을 못 느끼겠어요. 영수가 영숙에게 완전 꽂힌 건 알겠는데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집착 같아 보이는 악수만 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다음에도 영수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가짜 맥주를 제조하는데 저도 생각할 때 그냥 가짜 맥주를 제조하는 건 저도 귀엽고 센스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느낌? 근데 영수가 지금 이렇게 영숙에게 가짜 맥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만들고 있는 게 자 이거 봐라 나 이것도 할 줄 안다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짜 술을 만드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종교 얘기로 넘어가는데 영숙은 천주교이긴 하지만 냉담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면 예수님 쪽인 그런 뭐랄까 굉장히 라이트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수는 매주 주말마다 교회를 간다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고는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고 종교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맞지만 그 이후의 문제이고
솔로나라 안에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밖에서 해결할 건지는 영숙님이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수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종교적인 해결이라는 게 결국 교회를 다닐지 말 건지를 선택해라 라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영숙이 선택해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영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숙 네가 나를 선택할 거라면 교회를 선택해라 라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숙도 영수를 만난다면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영수를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라면 영수는 나는 솔로에 나올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짝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기독교 아니면 영수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는 솔로에 나와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너무 자기 위주의 대화 방식, 본인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본인의 매력을 더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나는 솔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소개를 받고 재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겨봅니다.